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화생방에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희 화생방에 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 씨 모셨습니다. 네, 우선 이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화생방을 통해서 유튜브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글과 강의를 통해서 화장품의 올바른 쓰임새를 알리고, 그리고 기업의 과장 광고를 비평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화장품 안전에 관한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을 바로잡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출연인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또 이 주제가요. 화장품 성분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긴 한데요. 사실 이 화장품 성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이 성분표를 보아도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해요. 네, 맞아요. 그 화장품 성분표에 있는 그 화학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화학자,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장품 화학자들, 그들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화장품 성분표를 보고 그것을 화장품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활용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학명이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정보를 좀 찾아보면 어떤 성분이 좋고 나쁜지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화장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예,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해가 쌓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화장품 성분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참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보면은 온통 부정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해가 네. 쌓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부정적인 정보라면 위험하다. 혹은 뭐 안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정보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에 요즘 잘 찾을 수 있는 성분 그 정보 중에 반드시 피해야 할 20가지 주의 성분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라는 리스트도 있고,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EWG라는 환경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일명 유해도 점수라고 해서 1부터 8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7, 8점을 받은 성분들은 빨간색으로 네. 표시해서 아주 유해성이 높은 성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정보에 노출되기 때문에 화장품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성분표를 보면서 나쁜 성분을 걸러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 성분을 이렇게 해석해준다. 네. 이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로 성분표에 나쁜 성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한 화장품을 찾아내는 데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게 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네. 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20가지 주의 성분, 그리고 EWG 유해도 지수, 알레르기 주의 성분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네. 그 성분표를 그대로 대입하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분표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몇 개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네, 애플리케이션인데 맞아요. 네. 이제 사람들은 이게 안전한 화장품을 찾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분에 대한 오해만 키우는 앱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화장품은 이미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의해서 이미 사용하는 원료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검출 한도 성분, 배합 금지 성분, 배합 한도 성분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화장품 판매자, 제조자, 그리고 수입자들한테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미 품질 검사를 다 거쳐서 법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수로 약간 이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큰 영향은 없고 또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수거해가지고 곧바로 시장에서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성분표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법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이미 이 법과 규제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화장품의 안전을 판단하는 용도로 이 성분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성분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성분표를 모든 사람이 꼭 봐야 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화장품은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아요. 화장품이 우리 피부에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보습, 피부 보호, 청결 유지, 그리고 뭐 기미, 미백을 도와준다든지 주름을 약간 개선해 준다든지 노화를 좀 지연해 준다든지 네. 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어떤 성분을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성분을 써도 네. 효과가 아주 수준이 비슷해요. 음. 그래서 굳이 성분표를 보지 않아도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효과와 기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볼 줄 알아야 좋은 화장품을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이 성분표를 봐야겠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싹 사라지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냥 이제 광고의 내용을 꼼꼼히 보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 이 광고가 너무 과장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네. 과장이 있긴 있죠. 근데 식약처가 만든 가이드라인 중에 네.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광고에서 쓸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쓸 수 없는 표현을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놓아서 네. 아주 심한 과장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미. 네. 그리고 어떤 기능과 효과를 주장하려면 그에 필요한 실증 자료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고야말로 1차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네. 이 제품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 미백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성용인지, 건성용인지, 또 점도가 어떤지, 어떤 성분을 썼는지 등을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분표보다 훨씬 친절하고 알기 쉬워요. 그렇다면 이 성분표는 불필요한 걸까요? 아, 그래도 이게 있는 이유는 네.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예, 네. 절대로 불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2008년에 식약처가 네. 이 전성분 표시제를 만들 때 목적을 3가지로 이미 규정을 했어요. 네. 첫 번째 목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걸 공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에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네.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접촉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분표를 통해서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이 성분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2가지요. 예. 네. 첫째는 이제 내가 발라보고 싶은 성분, 내가 관심이 있는 성분을 찾는 용도로 성분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지혜 씨도 알 것 같은데 뭐 아데노신, 이데베논, 펩타이드, 네.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에요. 세라마이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들이 네. 성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콕 집어서 이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발라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제품들을 여러 개를 보고서 어떤 제품 속에 이 성분들이 가장 많은지, 어떤 제품이 성분 구성이 가장 좋은지를 비교하는 데에 성분표를 네.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성분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무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향료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 네. 그거는 향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좀 피하시는구나. 예, 제가 피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향료라고 안 써 있어도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추출물 중에 향이 나는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으면 그것도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분표를 보고서 향료도 없고 아로마 오일도 없고 식물 추출물도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 해도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싫은 계면활성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쓰기 싫은 보존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피하는 용도로 성분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분을 취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성분은 피하고
이 정도의 용도로만 네. 활용을 하면 되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 성분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성분표는 화장품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음. 절대 지표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완전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재료 리스트만 보고서 우리가 맛을 알 수는 없잖아요. 영양을 알 수도 그렇죠. 없고.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성분표만 보고서는 화장품의 점도나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안전도 알 수 없고 효과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성분표는 참고 자료이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본다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성분표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걸 무조건 좀 어렵고 꼭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 좀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시간에 또 네.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예, 저는 돌아옵니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